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09페이지 예제 45번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보호신 이론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 임술, 갑신, 을의 이 팔자 설명에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보호심리론은 세운 법칙, 그러니까 항상 사주팔자 원국만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죠. 항상 운을 같이 봐야 된다. 보호신을 생하는 것과 설하는 글자, 보호신은 생하는 것과 설하는 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앞에서 보호하는 것과 뒤에서 보호하는 것이 있죠. 앞에서 보호하는 것은 생하는 것이고요. 뒤에서 보호하는 것은 설하는 건데, 설하는 것의 무엇을 보호하느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재성을 보면, 앞에서 한번 설명을 쭉 드렸는데, 생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죠. 식상이고요. 설하는 것은 관살입니다. 그래서 재성의 입장에서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은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재성을 침탈하는 것을 통관해 주면서, 그래서 막아주는 거고 보호해주는 거고, 설하는 관성은 또 비겁이 재성을 침탈하는 걸 또 극해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성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식상과 관성인데, 단순히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것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비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성을 침탈하는 것은 비겁인데, 비겁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식신로 방어하느냐, 관살로 방어하느냐, 이 차이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살이라고 하는 걸 보면, 관살을 보호하려면 관살은 뭐하고 천적인가요?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앞에서 식상의 길을 유통시켜 주어서 관살을 보호해 주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관살을 설하는 인성이죠. 인성은 또 관살을 극하는 식상을 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설로서 보호하는 것은 또 그 앞에 있는 것을 눌러서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호, 호자를 붙여서 생호, 설호, 이 보호하는 글자는 하나인데,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호하는 글자가 방어해줘야 되는 글자는 두 개죠. 그래서 재성 같으면 비겁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비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식상이 중간에서 유통하는 것 방법, 관살이 비겁을 극해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관살을 예를 들면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냐면 식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식상으로부터 관살을 보호하는 방법은 중간에서 재성이 유통하는 방법, 아니면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 거죠. 보호신의 배열조합상의 우열관계는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작용 역량의 대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연히 보호작용을 어느 글자가 더 잘하는지, 충이 있는데 합도 있으면 우선적인 생극권이 있는가? 당연히
합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합. 그래서 있다. 충합 병견이라고 하죠. 충과 합이, 합과 충이 같이 본다. 충합 병견은 선합 후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합이 있고 후 충에 있는 것이니까 충이 없는 상태하고 똑같다. 합도 없고 충도 없다. 무합부충. 예를 들어서 대운이 원국을 합하고 있는데 윤현이 충했다. 그러면 그 합을 해소하고 충이 없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죠.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자, 기미운 임진년, 그러니까 수월이다. 대체로 파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다. 그런데 네티즌과 문답을 하면서 파재가 없었고 다만 장사가 안 좋았다. 자, 기미운 임진년을 보면 원국에서 제가 술토죠. 그리고 미운이 있어요. 미운. 대운이 미운이죠. 신은 인으로부터, 이 신은 술을 보호하죠. 인으로부터. 사오화는, 이 술의 입장에서 보면 사오화는 생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생호 없고 설호가 있다. 제 입장에서, 술의 입장에서 신금은 설하는 거지만 목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죠. 근데 화는 목으로부터 중간에 소통을 해서 유통을 해서 보호하는데 이 원국에서는 지금 없는 거죠. 미운이 왔다. 미운. 해묘미 목국이 이루어진 미술형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목국에 극을 당하고 미술에 형을 당하니까 술토가 약간 동탕하죠. 그래서 약간의 파모제가 있다. 간단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진년 진토의 기는 진월에서부터 6월까지 6개월 운행하죠. 6개월. 여기 지금 오자가 요입니다. 요. 마무리되고 수월에는 끝나는 거죠. 수월에는 충월입니다. 충월. 충월에는 정지, 중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앞에 여기까지 볼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자, 먼저 대운을 보는 거죠. 기미운, 미운으로 가는데 팔자의 지지, 좌방, 흔히 우리가 팔자를 놓고 보면 왼쪽이 년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존의 위치죠. 우방은 일치, 아래.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좀 더 높은 풍계인 것은 바로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임금의 입장에서 용상에 앉아서 조정을 바라보면 자기가 쓰기 어려운 쪽 아무래도 왼쪽이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보좌하는 그런 어떤 신하가 좀 더 풍계가 높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좌방이 년월이다. 미는, 대운의 미는 해수를 극하여 없애고, 해미, 반합 이런 것은 지금 혼명에서 보지 않습니다. 후에 유년에서 진이 술토재를 충한다. 우방에서 일시죠. 일시에서 돈하면 미가 또 해수를 극하여 없애고, 미는 동시에 신금을 생한다. 이성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곳에 신금을 생하는 것은 무시할 만큼 계산하지 않는다. 그 후에 유년에 진이 신금을 생하면 술재를 가서 충하기에 무력하다. 진은 신금을 생하기 때문에 충하기에 무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국과 대운유년의 6월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지럽다. 항상 그 홀명생 얘기를 들어보면 좀 뭔가 좀 난삽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어쨌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정과 주동, 피동의 그 원칙의 입각에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것, 순서대로. 1번, 대운의 작용이 어떻고, 2번, 유년이 대운 원국에 작용하는 거고, 또 세 번째, 6월은 유년 대운에 작용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런 작용을 해서 동한 원국의 글자 간의 작용이 있다.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이 글자 간의 작용을 설명하면 되는데, 앞에서 예컨대 원국이 유년에 작용하는 것처럼 또 대운이 원국에 유년에 작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왔다 갔다 하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혼돈될 수밖에 없죠. 그냥 자, 여기서는 먼저 기미대운이 오면 원국과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미토가 해수와 그 반합을 한다고 보든, 미토가 해수를 극한다고 보든, 미토가 수를 향한다고 보든, 먼저 대운과 원국의 작용 관계를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유년이 왔습니다. 임진년이 왔다. 그러면 이제 유년이 대운 작용하고 원국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천간에서는 임수는 극을 받고 있고 지지는 같은 동기죠, 동기. 그래서 토는 왕해지는구나. 그래서 진술충도 있고 진극해도 있고 진이 신을 생하는 것도 있죠. 여기서는 지금 지지에서는 신금이 강해지는데 신금이 토를 설함으로써 강해지는 거죠. 재의 기운을 빼앗는 거죠. 재의 기운. 이렇게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6월에 수월 같은 경우는 항상 토가 지금 문제죠. 토가. 그래서 기미대운의 임진년의 수월이면 토성이 난동을 부릴 때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주보법으로 다시 한번 보면 격신은 임수 편인이 되고요. 용신은 신경금 편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개수를 제거하는 청용신은 을목겁재가 됩니다. 그래서 편인, 편관, 겁재. 우리가 편성 위주로 주보가 선정이 되니까 편학, 명리학 이런 것들은 정과 비교해서 편이죠. 이런 쪽에 관심이 많겠죠. 그런 마침 네티즌이었네요.
이렇게 나누고 나면 희귀가 먼저 가려지고요. 희귀가 가려지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희신이 기신 역할을 하는 거, 기신이 희신 역할을 하는 것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희귀가 가려진 대로 보면 됩니다. 임진년, 임수는 희신이다. 김이운, 기토는 기신이다. 그런데 동주, 미토를 보니까 똑같이 기신인 것 같은데 미토가 목국을 이루어서 기토를 극하니까 도리어 돕는 것. 그리고 임계수가 동왕, 가불이 혼잡. 계수 가신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미대우는 상하로 기신이고 또 기신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원래 희귀, 그 다음에 역할 희귀,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본래 기토는 기신인데 실제 역할도 기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임수도 임진년도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됩니다. 임수는 희신이다. 그런데 진토가 동주에서 임수를 극하죠. 그래서 진토가 좀 말썽을 피우죠. 갑진월, 그러니까 진토가 말썽을 피우면 진토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를 보는 거죠. 갑진월이죠, 갑진월. 역시 진월이 되니까 진토가 움직이는데 갑목은 또 기신입니다. 아까 진토는 기신이라고 했잖아요. 다행히 또 갑진이 한 세트로 와서 기신이 기신을 극해서 조금 흉성을 누그러뜨리죠. 그래서 갑목은 임수의 영향을 감축하고 진월은 인연지지 진토가 동하는 구간 시작 동주 천간 임수를 극한다. 아울러 수국으로 진과 혼잡하게 한다. 임수는 극설이 교가된다. 갑목 진토의 흉성을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갑목은 진토를 극하긴 하지만 그 힘이 흉성을 누그러뜨릴 정도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갑목 진토의 흉의를 읽는 거예요. 흉의. 갑목은 비견. 일간 대비, 일주 대비 비견, 원국 대비 비견이고 격신 대비 식신. 결과적으로 그 어떤 상을 읽을 때는 인사 크게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면 사람 관계와 똑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견을 사람으로 보려면 뭐 형제, 그럼 식신을 보려면 뭐 후배, 자녀 이렇게 똑같이, 아니면 일로 보려면 비견은 어떤 자주성, 자립, 식신은 진로, 확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희기신이 정해지면, 희기가 정해지면 형제 간의 문제가 후배나 자녀 간의 문제로 안 좋게 드러난다. 일로 보려면 자주성, 어떤 독단성 이런 것들이 진로 확대와 관련해서 좋지 않는 걸로 드러난다. 자기가 고집을 피워서 어떤 독립적인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진로 확대, 진로나 어떤 그 진로 확충 이런 데 좋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삼, 통변할 때는 인사물을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어떤 십시는 사람을 적용하고 어떤 십시는 일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형제 때문에 진로 확대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통계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같은 평면에 있는 사상을 읽어주는 겁니다. 사상. 그래서 육친 어떤 인물로 읽으려면 인물로, 일로 읽으려면 일로, 물건이나 어떤 상황을 읽으려면 그것으로 똑같이 읽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경술월, 경금은 희신이고 임수의 작동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멈춰있죠. 임수는 무토에서 멈춰있죠. 무기토월에 임수는 멈추니까 금월이 되면 금월은 직접 유년 대운 원국에 작용합니다. 을목을 합거해서 청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면 경금은 기신작용을 하여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술, 무토의 흉함이 있다. 다만 술, 무토가 동하면 원국의 월간 임수도 동하니 6월의 경금이 을목을 합하러 오는 것을 견제 가능하여 흉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팔자는 경술정의 계사임자. 미용실 하는 사람이고, 이혼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왕쇠 명리해설은 간지 관계 독상을 위한 것이다. 간지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상을 읽으려면 일단 왕쇠 기준으로 하면 일단 쉽다는 거죠. 용이하다. 일주 개수가 해월생이다. 임자시다. 년간 경금이 와서 생을 하니까 개수는 태왕하다. 개수가 와서 생을 안 해도, 경금이 와서 생을 안 해도 일주가 강하죠. 근데 연간 경금이 와서 정화를 넘어서 생할 수 있다. 정임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경금이 일주와 연결이 돼야 그 생하는 영향이 미칠 텐데 연결을 하려면 중간에서 방해하는 게 없거나 아니면 지지로 서로 일주에 연결되거나 그래서 경술이 계사와 연결되거나 정화가 반대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정화를 없애거나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지지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 팔자에서 지지로 연결되는 것은 없죠. 정화와 임수, 그러니까 해와 자는 연결이 되죠. 해와 자는. 수세가 분산되지 않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관계 구조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개수는 태왕하다. 수가 왕함으로 수를 통제하는 방법은 극과 설 두 종류가 있다. 수를 설하는 것은 목을 써서 설해야 되는데 원국에 목기는 하나도 없다. 해 중에 간목 있긴 한데 충도 있고 거의 쓰지 못하죠. 오로지 년지 술토 관성으로 수를 견제한다. 정화사화는 조우이고 더구나 술토를 돕는 거죠. 조우설은 우리 호일명 선생의 어떤 책에서는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술토 관성을 취해서 술을 누르는데 경금이 술토 위에 앉아 있어서 동주죠, 동주. 동주가 항상 보는 거죠. 관인상생, 동주에 한해서 관인상생이 되어서 술토의 기가 제대로 술을 누르는데 작용하지 못하고
술토에 극수하는 힘을 설하 약하게 한다. 만약 정화사화로서 조우하고 생관하려면 정화는 호유가 있어야 되는데 호유가 없고, 더구나 시간 임수에게 합을 당하고 년간 경금은 또 임수를 생하여 임수의 힘을 강하게 한다. 일지사화 또한 월지, 시지, 해자수가 양변에서 협공하게 되니 간지의 두 화는 그 자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토를 생하고 조우하는 능력은 유한하게 되어 이 명의 격국이 높지 않고 비록 가게의 주인이지만 가난한 주인이다. 지금 경금이 년에 있는 경금이 시간 임수를 생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천간은 년과 시간에도 작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연결 사실은 없어도. 그런데 지지는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격해도 작용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으면 년이 시에 작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쇠 판단에서는 이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여기서 지금 해월이긴 한데 사해충이 있고 년에 술토가 극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일간이 왕하냐 달리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간 약한 걸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사해충 수리 해술 극하니 원령이 손상받음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령이 2번 손상을 받는데 더더군다나 일지도 만약에 2번 손상을 입으면 일지가 월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것이 2번 손상받는다고 보는 거죠. 원령은 강한 거니까 2번 손상을 받아도 타격이 그렇게 일지가 2번 받는 것보다 크지 않다. 오로지 일지가 2번 손상을 입는 것도 할 뿐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론적 근거는 연월은 높은 고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일시는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2번 같은 손상이 나면 원령 손상받음이 약하다. 더군다나 사해충, 필경에는 해수가 사화를 극하고 해수의 역량이 크다. 왕쇠 판단의 근기를 볼 때는 언제나 근기의 손상이 있는지 받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고 손상하는 힘의 대소관계를 판단한다. 월해수가 충하고 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쇠 판단은 항상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왕하다고 판단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년 시간에 떨어져 있는데 천간은 같은 어디 가리지 않고 유행한다고 하죠. 유행. 왔다 갔다 하니까 년에서 시도 가능한데 중간에 가로막는 게 없어야 된다. 지지는 년에서 시와 작용을 하려면 연결이 있어야 된다. 연결이라는 것은 합이나 단합이나 삼합이나 이런 것들이죠. 충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연결이긴 하지만 어떤 역량을 도와주는 그런 연결은 아니죠. 그래서 왕쇠 판단할 때 충으로 연결된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은 본토 사람이고 하고요. 헤어샵을 한다. 동생하고 모친 때문에 번 돈이 많이 새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화 편제가 임수 겁제에게 합을 당하는데 편제는 돈인데 겁제 형제 자매죠. 동생들에게 주는 것, 공부 뒷바라지. 동생들에게 돈이 지출하지 않을수록 재물이 많아지겠죠. 년지 술토는 본래 해수를 극하여 없앨 수 있는데 그것을
각지 사와 정제가 더욱 왕하게 되니 그럴수록 금전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임수를 약하게 해야 돼. 임수. 재를 합하는 임수. 지지로서는 해수죠. 년간 경금은 술토에 좌하여 직접 술토의 길을 설하러 가고 임수를 전생하여 수왕의 세를 가중한다. 이렇게 되니 술토가 해수를 극한 영향이 감약되고 해수는 영향이 더 강화되어 사화를 극하고 사화가 극을 받으니 이제는 전제가 약하게 변한다. 이것은 모친성이 경금이 개입해가지고 도리어 제가 감소하는 현상이죠. 연간 경금은 임수를 생하고 임수가 정화를 극합하는 힘을 강하게 해주는데 정화 편제와 사화 정제는 손상을 받아 감약되는 바. 경금 정인의 개입과 무관치 않은데 전제의 감소와 모친이 유관하다. 이 말이죠. 동생들의 학비, 모친의 빚을 갚는 것 위해 어머니가 동생들에게 돈을 넉넉히 주도록 독촉한다. 혼인 분석하는 겁니다. 기축은 임신년 무신월에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고 계유년 정사월에 여자친구가 도망갔다. 혼인감정을 할 때 어떤 주의사항,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분석이다, 분석. 시기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말은 하는데 그게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로서 혼인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타당성이 약하다 이런 거죠. 항상 똑같은 얘기합니다. 쪽집게 전 보는 것이 아니다. 남자의 이성관계를 볼 때는 육친을 먼저 보지 말고 항상 재성의 동태를 먼저 보는 것이 맞죠. 기축은 기운, 92년 임신년까지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재정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근거는 임신년의 임수는 월간 정화를 합하여 제거한다. 항상 여기도 지금 두 임의 일정이죠. 두 개가 다 묶이는 거로 보면 됩니다. 정화는 본래 원국 시간 임수에게 합을 당하던 터였는데 이제 또 유년에서 임수가 와서 합을 하니 정화가 합을 당하는 것이 가중된다. 주보에서는 합과 합류를 명확히 구분하죠.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주라고 했죠. 합주. 그래서 2대1은 그냥 합주. 전통명리에서는 합이 있으면 그냥 기반 또는 합거로 봐버리죠. 2대1은 경쟁 유사하지만 쟁합 유사하지만 쟁합은 역량이 현저히 감축되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합을 볼 때 한번 합주 상태는 기반보다는 역량이 좀 있는 거죠. 자, 일단 합이 없는 상태를 어떤 활성화 정도를 보면 1이라고 하고 합거 상태를 0이라고 하면 합주나 기반이나 쟁합은
약간의 영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함유되어 있는 함유. 함유는 남아있어서 영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합이 없는 상태와 비교하면 함유도 활성화된 영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0.5. 그리고 함유와 합과 사이에 있는 합주, 기반, 쟁합, 이것은 그 절반, 0.25 정도. 그러니까 합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함유, 그 다음에 쟁합, 그 다음에 합거. 엄격하게 어떤 활성화의 어떤 그 에너지의 활성화 정도를 구분하면 4단계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개의 임수와 1개의 정화는 여기에 보면 이 중간 단계 0.25의 레벨, 합주 상태, 쟁합 상태, 여기에 해당돼서 아주 제로는 아니지만 큰 영향을 갖기 어렵다. 그의 무신월, 신금은 일지, 사화, 정제를 합한다. 이때 원국에 정편제가 모두 합을 당하여 가버리니 여친이 한눈을 파는 것이다. 오탈자가 있고요. 임신년에 임수를 극할 수는 있으니 무신월에 이런 상황은 정의밥의 힘을 약간 누그러뜨리고 때문에 그때 여친과 헤어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죠. 이때는 약간의 기운이 남아있다. 근데 계유년 정사월은 정화가 출간해서 마침 유년에 임계수의 극합을 당하고 지지사화는 유년에 신금의 합을 당한다. 호 선생은 6월법은 무조건 6월이 동에서 유년에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좀 허점이 있다. 6월은 반드시 일단 유년이 작용하고 있으면, 활동하고 있으면 여기에 일단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유년의 간지가 활동 시기인데 6월의 간지가 유년 간지를 무시하고 대운이나 원국에 작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6월의 간지가 유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시기는 유년의 간지가 쉬고 있을 때죠. 몇 개월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죠. 팔자했던 정화가 다 꺼지니까 여자친구와 진짜 이별을 구하게 됐다. 재성이 꺼지니 돈이 궁핍하고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난해서 딸딸한 소리가 난다. 명리에서 재성이 여자를 대표하는 건 매우 이치에 맞다. 화가 필요한데 화가 꺼지면 의기소침한다. 화가 없으면 에너지도 열의 힘도 없다. 화는 우리가 흔히 열정, 정열, 열정적 사명감 이런 걸로 오행으로서 볼 때는 이렇게 보죠. 혼기 판단. 이건 여기서는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이 내용. 갑술년 을해월의 결합입니다. 갑술년 을해월. 그 다음에 이혼한 것은 실제로는
무인년 개해월인데 그 전에 이미 정축년 병월에 헤어진 거. 병월이 이제 정축년, 병월이 재성이 오는 거죠, 재성이. 이 화재성이 충국받은 것이 가장 엄중했다. 이래서 어떤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육친운은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십신오행, 오행만 가지고 분석하면 낭패한다.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습니다. 이 팔자에서 화가 재성인데 이게 육친으로 처인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된다. 희기를 가리고 이게 희신이면 화가 대표하는 육친을 의미하고 그것을 혼잡하거나 방해하는 글자도 같이 도와줘야 된다. 그게 주보법의 육친론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주보법으로 보면 더 분명하다. 여기서 격신은 해수가 아니고 자수고요. 개수. 그 다음에 청용신은 임수를 제거하는 무토와 병화입니다. 정임합을 하면 여기서 정화가 약한 상태니까 합류하죠. 그리고 임수는 강한 상태가 합거되는 거죠. 여기서 임수가 기신입니다. 임수 기신.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 혼잡됐다고 해서 그 재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죠. 부친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되니까 정상적인 상태. 병화가 여기서는 그 희용신인데 병화는 임수가 극을 하죠. 그래서 무토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배우자를 볼 때는 병화와 무토를 찾고요. 운에서 오는 정화는 당연히 병화를 혼잡하기 때문에 기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주에서 문제가 일으키거나, 자, 정화, 그 다음에 간목. 간목은 기신인데, 을해울, 을목은 희신이죠. 을목은 희신 역할을 하긴 하는데, 경금을 합했을 때 희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천은 병화, 무토, 개수. 그런데 개수와 무토가 같이 오면 안 되는 거고요. 처 기신은 운에서 오는 정화, 그 다음에 임수, 기토, 경금, 을목. 이런 것들이 처 기신이죠. 그래서 무신월. 그러면 무토는 처 희신이라고 했는데 왜 이때 헤어졌지? 같은 동주에 있는 신금이 기신이고 무토를 약화시키죠. 정사월, 정화는 아까 기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갑오년, 을해월에 그러면 기신인데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졌을까? 동주. 간목은 오해, 을목은 해. 동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사. 그래서 처의 기신들이 동주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역할이 발휘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발현이 돼서 혼인이 있다. 병자년, 정축년
특히 정축면, 정화는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와 개가 같이 오면 안 된다고 해도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희, 기를 먼저 가려버리면 우리가 설명해야 될 내용들을 우선 설명이 가능하죠. 여기 500 여기 중간에 설로 바꿔주세요. 설. 간합의 관계. 두 개의 임수와 한 개의 정화. 이런 게 또 나오죠. 이런 것들. 앞에 설명드린 것들을 좀 기억을 되살리면서 읽어보시면 크게 이해 못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무인년 개회월에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 이성과 동거를 하는 거. 무인년, 무토는 희신인데 동주 인목의 극을 잇고 경금이 무토를 설하여 임수를 극함이 미진하다. 무인년은 좋을 듯 했지만 무토 때문에, 무토가 희신이라고 했잖아요. 인목 때문에 좋지 않게 된다. 근데 개해월이 와서 개해월. 개수는 희신인데 해는 기신이죠. 두 개가 무개 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희신이고 하나는 기신.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이 좋고 새로 만나는 것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헤어진 것이 나쁜 것이 가는 것이고 새로 만난 것은 좋은 것이 오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무토가 이제 극에서 동주 인목의 극을 받던 것이 해소가 돼서 무토는 합류하게 되죠. 합류. 배우자 인연 상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토라고 했잖아요.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만나서 맺어지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전처 이혼하고 새로운 인연. 그 다음 팔자는 해용신 분석하여 참패한 경우, 그러니까 왕쇠 분석으로 분석해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경우다. 실속이 없다. 우리 흔히 말하죠. 실속이 없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 인성을 쓰는데 제가 와서 인성을 극하면 어쨌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극해서 구응이 없으면 용신과 관련된 것이 공화죠. 그리고 극하는 것 관련된 것이 부정적인 부분이죠. 인성이 용신이고 재성이 극하는 거라면 인성이 공화하다. 그러면 헛된 명성 이런 것이죠. 감투, 헛된 감투. 극하는 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의 부정적인 측면. 실속 없다. 돈이 되지 않는다. 맺히지 못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감투를 쓴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이죠. 이건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일으킨 케이스입니다.
주보법으로 앞에서 본 설명들을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보 취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항상 꿰어 맞추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보가 완벽한 이론인지 100% 완벽한 이론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어떤 시기를 먼저 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기신 역할이 희신 역할로 바뀌거나 희신이 기신 역할로 바뀌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특히 간합의 합류, 합거, 이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원국으로 들어올 때 어떤 대운, 유년, 유월의 글자가, 아니면 원국에서 서로 글자 간에 연결이 없을 때 작용이 서로 따로따로 논다. 따로따로 놀지 않고 힘을 합해서 발휘를 하려면 연결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유념해 두시고, 연결은 천간 간합이 있으면 지지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 삼합, 육합, 반합이 있으면 천간도 연결된다. 우리가 희기를 가릴 때 천간 희신 따로, 지지 희신 따로 이렇게 유별하죠. 천간에서 간목이 희신인데 지지에서 인목도 언제나 희신이냐, 이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이 간지의 희신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항상 일정하냐, 그렇지도 않다. 희신과 희신 역할을 하는 것은 구분한다. 희신도 기신 역할도 할 수 있고 귀신도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혼잡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그 오행이나 그 십신과 관련돼서는 좋지 않은 일이 있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술운이다. 경술운. 그러면 병진, 개미, 경술. 벌써 토만 해도 4개잖아요. 그 다음에 병화가 또 있어서 화토가 같이 토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토성 난동, 화토가 난동하는 거죠. 그러면 재관이 난동하는 겁니다. 관살 혼잡도 물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좋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한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봤지만 간합, 그 다음에 발동, 동정이죠. 그 다음에 난동, 혼잡도 들어가 있죠. 이 3가지가 가장 어떤 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팔자를 펼쳤을 때, 이런 팔자라고 하면 언제 토성이 난동을 부리는가를 먼저 본다면 팔자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여기서도 지금
임자 여기서도 지금 임진, 예를 들어서 무자, 수성이 난동을 부릴 수 있죠. 뭐 윤년이 와서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병자년이다 그러면 수성이 난동을 부르시겠죠. 거기에 6월까지 뭐 수월이다 그러면 난동이 더 강화되는 거죠. 위의 팔자도 마찬가지로 개해, 임술, 을해. 벌써 수성이 원국에 4개나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은 난동을 부리기 쉽죠. 그래서 지금 인성난동이죠. 인성. 수가 인성이잖아요. 인성난동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과 관련된, 인성이 우리가 항상 사고, 식상도 사고지만 인성도 사고, 특히 문서상의 사고, 사기 이런 거잖아요. 판단착오, 우매한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전화사기로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휴대폰 전화사기. 난동 부리기 쉬운 그런 구조를 먼저 눈에 들어오면 그런 것을 먼저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이론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하지만 간합과 동정, 난동, 혼잡 이런 것들 몇 가지 핵심 부분만 잘 봐도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